고개를 드시고,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 교재는 오늘 431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 보시니까 취득세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봅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이걸 이제 볼 건데요. 자, 보기 전에 역시 또 인강 수강생들을 위해서 또 배운 내용을 쭉 한번 또 빠르게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요.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데, 취득세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우리 조세 징수 방법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신고 납부 방법이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에 따라서 신고 납부와 보통 징수 방법은 나눠지는데, 신고 납부 방법은, 자, 머릿속에 지난 주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그 흐름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자, 안 되는 분들은 제가 그 카페에다가 학습자료에 올려놨다고 그랬잖아요. 핵심 요약 정리. 그거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서 복습하셔도 되고, 또 안 되는 분, 저랑 또 아이 컨택 하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리마인드 또 올려보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책만 그냥 펴놓고 그냥 복습하는 시간에 이 시간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언제 공부하려고 세법을 여러분들. 자, 요 시간에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 다운받아서 보시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보시고, 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들으시면서 또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되는 분들은 그 카페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복습하시고요. 핵심 요약을. 자, 여러분 봅니다. 징수 방법이요. 자,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신고 그 납부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납세무자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이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죠?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징수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징수할 수 있고,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번 순환에서는 하여튼 뭐 두 가지만 알아도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얘네들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합니다. 뭐 여러 개 생기면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신고 납부하는데요. 뭐 지역자원시설세 같으면 특정 자원분이요. 이제 특정 자원분이 특정 시설분으로 바뀔 수 있는데, 하여튼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 납부입니다. 등등등 지자로 이름 시작한 네 가지인데, 잘 모르겠으면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어떤 거요?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이번 순환. 그 다음에 국세에서 신고 납부하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웬만한 국세는 다 신고 납부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정부부가세 방식은 원칙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죠? 근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않는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자,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돼요, 오늘. 자, 어떤 겁니까? 재산세. 친구 따라다니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특정부동산분, 내년에 소방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 소방분, 얘네 두 가지 꼭 기억합니다. 얘들은 보통징수하고요. 그 외에 뭐 등등등.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혹시 제가 그 얘기 드렸나요? MBC TV의 전파기관분노? 그때 달라요.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정부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가세인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산세는요,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세인데, 이 가산세는 그 신고납부 의무 불성실에 대한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요. 자,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야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을 시킵니다.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 계산됐다.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합해서 120만 원 내라고 거기서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가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징수 순서상 뒤에 나오는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 1십만 분의 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정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근데 요거 그렇고 지방세에서는 그렇고 이제 국세에서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이제 뭐로 납부지연 가산세로 가산금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가산금은요 지방세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있고 국세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는데 지방세 가산금이요 자 고지세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가산금 정되는데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가산세와 달리. 그 다음에 가산금, 하여튼 고지세 기준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은 체납세액 몇 프로? 3% 깔아놓고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씩 0.75%씩 중과상금이 정됩니다. 자, 중과상금은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60개월까지만. 그래서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5%, 일반가산금 3% 합쳐서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8%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요,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가산금이 지방세만 있는 거고 이제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제 신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되는데 이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이제 국세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종전의 가산금에 관한 규정과 3% 가산금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예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요게 미납한 기간 1일 자, 미납부 과소납번세액이 1일 0.025%로 적용되는 건데 1십만 분의 25. 요게 이제 합쳐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가산금도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산금,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그 신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그러니까 이게 비슷비슷하고 헷갈린단 말이죠. 국민들이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종전에 국세에서 가산금에 관한 규정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해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처럼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조세는 고지세 기준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체납세액의 3% 요거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걸 합한 것을 납부지연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처럼 애초에 신고납부하는 세금 국세는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일단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요.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했을 때 10%. 요건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아니라 납부지연 가산세가 1일 0.025% 적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 이제 가산세, 국세는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 시기에 여러분요 취득세는 납세 의무 어느 때 성립한다? 취득세 대상물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 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 소방본 친구 재산 친구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은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해요? 과세 기준일인데 7월 1일.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기간을 단위 과세하니까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양도하는 때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된다. 기간을 단위 과세하니까 과세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 소인판 납세는 구체로 확정이 되는데 징수 방법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 그럼 어떤 거예요? 신고 납부한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이런 애들. 국세 같으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신고 납부는 국세. 또 종합부동산세도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정부과세하는 세금들이요. 즉 과세관청에서 과세분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그럼 어떤 겁니까? 재산세, 층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소방분, 예, 재산세, 층구, 그 다음에 등등. 그 다음에 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정부과세하는 애들은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종부세는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어느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 사유요. 절 보세요.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 취소예요. 소멸 사유는 취소가 소급해서 샥 없어지니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 소멸 사유고. 아닌 거. 자, 부가 철회요. 거기서 보냈다가 주소 불분명해서 자, 요거 다시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 용업소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내는 철회 소멸 사유 아니고. 그다음에 법인의 합병 소멸 사유 아니라고 그랬죠?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쳐졌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 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법인 합병 소멸 사유 아니고. 납세자의 사망.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지. 안 끝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소멸 사유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 소멸시효 뭐 이런 게 기간은 아직 안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이제 뭐 일반 국세, 양도세 같은 국세를 사기쳤다 몇 년간 자 국가가 지자체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10년, 뭐 10년 사기치면 제척기간 10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7년, 5년 아직은 뭐 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막 외우려고 하니까 다음 순환을 외우시고요. 소멸시효요.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 완성하는데 지방세가 금액 상관없이 지금까지 무조건 5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내년부터 이제 개정이 될 예정인데 개정이 되면 시험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방세 5천만 원 미만은 소멸시효가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으로. 국세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세가 이제 개정될 예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우리 취득세는 여러분이요 과세 주체는 특광도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리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11개 지방세 세금이 과세 주체가 되고요.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여러분 물세예요, 인세예요. 물세입니다. 합산과세, 개별과세예요. 물건 각각 개별과세한다. 우리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라 개별과세하고 종부세, 양도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인세. 어떻게 합니까? 합산과세하고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인세력 성격도 있다. 이런 거 토지만 합산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자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실질과세원칙상 우리 실질과세원칙 배웠죠?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부동산세법에서 자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귀속시켜라?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권리자에 귀속시켜라.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사실주의 과세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합니까?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또 현황부가요. 취득 1년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랬죠? 이런 것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431페이지 취득의 구분입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한번 합니다. 네. 자, 목 운동부터. 네. 반대로도 돌리시고. 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기지개도 뒤로 확강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아이고, 만세 한번 부르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네. 그동안 그 날씨가 또 추워가지고 또 스웨터까지 입었더니 또 오늘은 또 넉넉히 그냥 입고 왔더니 또
덥네 또 오늘은 또 날씨가 풀려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43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또 겨울은 또 소리 없이 이제 또 이렇게 문턱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취득의 구분인데 금방 근데 이 한 해가 이렇게 얼핏 보면은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러죠?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합니다. 일로 하신 부모님이 내 얼굴을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내 얼굴이 어떻게다가 이렇게 됐는지 믿겨지지가 않는다. 저희 엄마도 다 여러분 같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얼굴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황혼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꿈처럼 살아온 게 꿈처럼 꿈만 같고 그냥 시간이 흘러갔다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인생도 그렇게 느끼시는데 여러분 시험 기간 1년 있죠? 지금 됐다시만이 남은 것 같잖아요. 거의 막 300 뭐 며칠 막 하면서 딱 이러는데 금방 200대로 떨어지고요. 우투하다 보면 그게 100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100일 되면 그때부터 이제 두 자릿수부터는 카운트다운 시작하면은 시간이 막 금방 갑니다. 이렇게 해서 금방 갑니다. 그래서 겨울도 이제 문턱이지만 이 겨울이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이제 금방 이제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431페이지 취득의 구분인데요. 유형이요. 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이거 쭉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봅니다. 여기 보세요. 취득세요. 취득이 뭐냐? 취득세, 취득이 뭐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럴 때 취득세, 취득 그러면 여기를 아예 지우고 저쪽부터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난주에 적어 드렸으니까요. 자, 그리고 저기부터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취득이 뭔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취득의 유형을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취득세 취득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입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뭐다? 소유권 취득이 한다. 그래서 다 같이 여러분이 에브리바디요.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자, 실질과세원칙상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취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무관하게 과세가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한다. O, X? X입니다. 등기를 이행한 경우 하나지 않습니다.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 X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X입니다.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실질과세원칙상 다양합니다. 등기록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 형식적 취득이라는 게 뭐냐? 자, 그 대표적인 예는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에요. 요거 취득세 비과세 부분에서 문제로서 요 내용이 이제 알고 있는지 29회 시험 때는 나왔었는데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입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신탁재산을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그 다음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요.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이전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신탁했을 때 위탁자 거잖아요. 믿고 맡긴 것뿐이고 얘는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수탁자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 이 수탁자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취득한 거지. 그 다음에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할 때 이 위탁자의 취득이요. 믿고 맡겼다가요. 위탁자는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왔다 갔다 했지. 그러니까 형식적 취득으로서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위탁자의 취득도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수탁자가 현차나요. 그래서 수탁자를 변경합니다.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 새로운 신수탁자 병의 취득이에요. 얘도 역시요.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하면 얘도 어떻게 한다? 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탁자의 취득도 과세, 신수탁자의 취득도 과세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자산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그래서 세 가지 깔아놓고 다른 거 집어넣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자산 취득 과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사실상 취득세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 권리예요. 소유권 이외 권리. 자, 그래서 소유권 이외 권리.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소유권 이해 권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지 않는데요. 취득세가. 어떤 게 소유권 이해 권리냐 그러면 자, 우리 부동산 임차권이요.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여러분들이 장사하려고 상가를 임차합니다. 취득세 냅니까?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요. 전세권. 집 전세 얻을 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뭐 지상권, 지역권 같은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들 취득할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당첨권이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취득했을 때 이런 거 취득했을 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슬쩍 이런 거 집어넣고 취득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다음 중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틀린 거 하면서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속입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등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취득세 취득 유형이요.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세 취득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느냐. 먼저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 유형과 보세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은 아는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 의제 취득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보세요. 뭐뭐하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의제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실상 취득은요. 자, 전소유자가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승계 취득으로. 그럴 때 원시 취득은요. 또 원시 취득은 전소유자 없이 새로 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건데 처음으로 어떤 게 원시 취득이냐 그러면 건축물 자 건축 중에서 신축과 재축이요. 신축과 재축. 맨 땅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 전소유자 없잖아요. 취득세 부과됩니다. 신축의 경우에도 재축의 경우에도. 그 다음에 매립간척에서요. 매립간척으로 공유 쓰면 매립간척으로 인한 토지 취득도 역시 원시 취득이죠. 전소유자 없잖아요. 취득세 부과됩니다. 등등. 민법상 시효 취득도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시효 취득이 뭔지 안 배웠을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 이런 원시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요.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 취득과 자, 그 다음에 유상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보시면 무상 취득이요. 무상 취득. 저를 봅니다. 무상 취득. 보니까 이게 제가 취득세 전체 내용이 이미 올라가져 있는데 그 자료 올려놓은 걸 그걸 다운받아 보시면 되는데 하나도 갖고 온 사람이 없구만. 미리 딱 해놓고 딱 보면 좋은데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다 필기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무상 취득이요.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 또 역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취득세는 여러분이 상속 증여받았어요. 그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 뭐가 부과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어떤 수강생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상속 증여받았는데요. 상속세 증여세를 냈어요. 근데 또 취득세를 또 내야 돼요? 하면서 이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 과세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달라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를 냈든 안 냈든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무상취득도. 시험에서 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는 취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또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매매예요. 매매가 대표적인 취득세 부과되는 대표적인 유형이고 그 다음에 교환이에요. 매매, 교환.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교환 참고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의 A 건물과 그 다음에 을 소유의 B 토지를 서로 동등 가치로 맞바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갑은요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상대방한테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자기 거 대가로 주고 B 토지 취득했으니까 이 B 토지 취득은 유상승계 취득이고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취득했으니까 대가를 주고 유상승계 취득한 거죠. A 건물.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이런 거. 하여튼 매매, 교환 뭐 등등 법인의 물술자 등등 있는데 하여튼 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요. 사실 이렇게 사실상 취득만 하면 있잖아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사실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 예? 자, 그래서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취득 원인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근데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요. 한번 보세요.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항공기를 조립 제작합니다. 조립 제작해요. 또 선박을 주문에 의해서 선박을 건조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원시 취득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현대 자동차에서 있죠. 완성차를 딱 만들어요. 전수이자 없죠? 원시 취득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취득세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를 부과하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에 자 소비자들에게 팔 때 그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팔겠죠?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자동차,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데 이미 또 근데 보니까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가 또 반영돼 있잖아요. 그럼 이중과세 문제라든가 수출 경쟁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시험에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X입니다. 눈 뜨고 원시 취득에 한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보다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합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가슴이 설레기도 할 건데 그냥 첫 시간에 우리가 늘상 또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다 같이요. 원시 취득에 과세하지 않는 네 가지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가 있을 때.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밭을 갖고 있는데 대로 지목을 변경해요. 자, 그랬을 때 이 지목 변경의 경우에 갑의 취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밭이었을 때 소유자 갑인데 대로 지목이 변경됐을 때도 소유자 누구예요? 갑입니다. 그러면 이 대라는 것은 갑이 매립간척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밭에서 대로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이 취득은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 어디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밭이었을 때 가격이 1억이었는데 대로 지목 변경했더니 5억이 됐다. 이렇게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사례 같으면 지금 얼마만큼 가액이 증가했어요? 4억 원만큼 가액이 증가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자,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의는 해당되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네가 지목 변경해서 네 토지 가치가 4억 만큼 증가했어? 그럼 이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또 보세요.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이요. 여기서는 항공기 없어요.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합니다.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해요. 자,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자, 종류를 변경합니다. 종류 변경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자동차 같으면 차체를 변경한다거나 또 자동차의 핵심 부품 뭐예요?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뭐 선박 같으면 승선이나 많이 탈 수 있도록 배를 그 구조를 바꾼다거나 뭐 등등 이런 겁니다. 하여튼 차량 개장비 선박의 그렇게 종류를 변경해서 이것도 역시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제가 옛날에는 제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졌는데요. 그래서 엔진이 망가져서 엔진을 교체합니다. 그럼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나요, 없나요? 하면서 제가 물어봤었는데 제 자동차로 예를 들다 보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느낌이 안 좋아서 자, 어떤 갑이란 사람의 자동차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져서 엔진을 교체합니다.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다만 엔진이 교체됨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역시 취득했다고 의지해서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요, 여러분, 그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을 개수합니다. 건축물을 개수해요. 건축물을 개수했는데 보세요. 건축물을 개수합니다. 자, 개수를 등을 하는데 개수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에서 대수원을 포함하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또 기본세 개수가 뭔지 쫙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어요. 어떤 간에 공법에 배울 거고요. 건축물 개수를 했습니다. 개수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습니다.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건축물 개수하면 전과 후에. 근데 개수함으로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역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요. 점점 침묵으로 그냥 표정들이 어두워지는데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계속 또 봅니다. 과점주주라는 자가 있어요. 과점주주라는 자가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요. 과점주주의 주취득, 요거 이제 29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 자세히 과점주주라는 자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과점주주가 어떤 비상장 법인의 그 소유하는 비상장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이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돼요. 이때 과점주라고 하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이 전체에서 100분의 50 이상 아니고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 주주는 과점주가 아니고요. 하여튼 주식을 취득했는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간주하는 건데 이거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취득세 과세되는 유형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 취득세가 부과돼요. 근데 그러면 과세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죠. 자,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하는데 단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네 가지 어떻게 였다고요?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과세되지 않고 또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같은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요. 또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취득이 뭔지 그리고 취득의 유형 소개해드렸는데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취득의 구분이요. 유형. 먼저 양가로 1번 취득의 의미입니다. 동가로 1번 취득세에서 취득이라 함은 밑줄입니다. 취득이라 함은 밑줄.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 측연, 토지송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또 미출입니다. 세 번째 여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미출 자격.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취득세 취득은 미출입니다.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미출. 즉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입니다. 당의 물건에 대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사실주의를 취한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미출,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사실주의를 취한다. 미출이요. 포인트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질과세원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동그라미 3번 이런 사실상 취득령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소유권의 이전 행위가 없는데도 지방세법에서는 선박, 차량, 기장 및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및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본다. 즉 간주취득이요. 이런 사회통념상의 취득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예? 지방세법상.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취득의 유형입니다. 취득은 사실상 취득과 의제 취득, 간주 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시 취득이요. 가로 미출입니다.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 취득하는 경우는 여기 원시 취득에서 제외합니다. 순수하게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해 취득해야 되고요. 줄글 필요 없이 읽어봅니다. 전소유자 없이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하여 취득한 것을 말하는데 원시 취득이요. 다만 여기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물바다 건조하는 선박.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밑줄입니다. 승계취득의 경우만 과세한다. 밑줄이요. 원시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유형은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취득시효가 뭔지 이런 것들 민법에서 배워요. 읽어보시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승계취득입니다. 의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유상무상으로 승계받아 취득 가능성을 말한다. 그러므로 취득세는 밑줄입니다.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유형도 읽어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간주취득입니다. 의 원시 승계취득의 사실상 취득령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의제해서 간주해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어떤 경우에 간주취득 과세되느냐 유형 보니까 동그라미 A번 토지지목 변경이에요. 토지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밑줄자이에요. 단순히 토지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액에 증가가 있어야 되고요. 이 경우 이어지는 얘기는 읽어보는 거예요.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고 그 증가된 토지 가치만큼 담세력이 발생했다고 봐서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B번 차량 등 종류 변경입니다. 또 밑줄입니다.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여기는 항공기 없어요.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으로 간주한다. 밑줄이요. 어떤 게 종류 변경인지는 참고에 나왔는데 진짜 참고예요. 종류 변경이라는 게 뭐냐? 차량과 기계장비는 엔진 교체, 적재정량, 승선 인원 또는 차체가 변경된 것을 말하며 선박의 경우에는 승선 인원, 용도 등이 변경된 것을 말하는데 이러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치가 증가했을 때 가치 증가분을 주겠다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C번입니다. 개수 건축법 중에 따른 대수원과 건축물에 따른 시설물 중 법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나 수놓은 것을 말하는데 밑줄입니다.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역시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으로 봅니다. 밑줄이요. 대수원이 뭐고 이런 것들은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넘어가시고요. 433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금방 이제 볼 건데 취득세 대상에 주식은 대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세가 부과된다. 무슨 얘기냐? 본문 보겠습니다.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 중에 따른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의지합니다.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다만 여기 밑줄입니다.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자기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건데요. 단서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과점주주가 뭔지 또 한번 마저 보고 볼까요? 과점주주란 자는 누구냐?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 책임자원 한 명과 그와 법령이 정하는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학계 또는 출제학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밑줄입니다.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닙니다. 초과 보여야 돼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주식 합쳤을 때. 자, 그리고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 없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배울 건데요. 절 보세요. 다음 순환에나 이제 다다음 순환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 순환부터 좀씩 해가지고 다다음 순환 정도나 다 배우게 될 건데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요. 절 봅니다. 제가요, 여러분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매년 물어봅니다. 제가 비상장 법인 하나를 만들려고 해요. 법인 설립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여러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예? 눈치를 왜 봐요, 여러분들? 내 눈치를. 자, 대부분 안 산다고 하죠? 믿음이 신실하고 그런 분들은 무조건 산대요. 지금 믿음이 신실해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면 무조건 다 그냥 저기 해가지고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라서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세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지멋대로 합니다. 우리 비상장 법인의 주식, 부동산 이거 사자 팔자 과점주가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 촉구하기 위해서. 근데 처음에 법인 설립 시에 여러분들이 주식 안 사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상장 법인 설립할 때는 자기하고 특수관계인자들끼리 주주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시키면 법인 설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또 사례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취득이 뭔지 유형 소개해드렸고 잠시 쉬었다가 과세 대상 납세무자 등등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